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종수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뜨거운 이슈 찾아 풀어보는 한밤의 뉴스풀이 이슈펀치입니다. 오늘 이슈들 찾아서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이승희 아나운서, 네. 어제도 이슈펀치에서 골프 이야기 다뤘죠? 네, 그럼요. 김효주 선수의 LPGA 우승 소식 기분 좋게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오늘 또 골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네요. 네, 잘 짚으셨습니다. 연합뉴스 19일 기사를 보니 홍 지사가 미국과 멕시코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나온 건 시장 개척 성과가 아니라 골프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다는데요. 그 뒤 이야기 정리한 영상부터 보시죠. 논란이 커지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미국 현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금요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의 골프장에서 부인과 함께 경상남도 해외 통상자문관으로 활동하는 한인 사업가 주모 씨, 주 씨의 동서와 골프를 쳤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 현지 유통업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우호 교류 활동의 하나였고 비용을 동행한 사업가가 지불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사님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프론트에 가서 뭘 물어보고 계산을 못하니까 400불을 우리 통상자문관에게 주고 결제를 하도록. 홍 지사 쪽 해명 모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좀 애매하다는 게 문제였겠죠. 네, 그렇죠. 지금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전국적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공개 설전까지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데 출장 중 평일 골프라. 이게 외부로 드러났을 때 의도에 어쨌든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진 않았을 듯한데요. 네, 당장 경남도 게시판에 홍 지사 처신에 대한 비판글이 오르고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청 게시판 등에는 홍 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일에 골프를 쳤고 업무를 위한 출장에 부인을 동반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니요. 부모님들 가슴이 터지는데 자신은 가서 호화골프 즐기고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홍준표 지사. 이 정도 되면 경남도지사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 지사 측은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무상급식 이슈와 맞물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지사, 경남지사가 된 뒤 중앙정치 무대에 각인이 필요해서일까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등으로 정치적 컬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골프 논란이 당장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 누가 승점을 얻을지 저희 이슈펀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날아온 비보의 스포츠 팬들의 낙담이 말이 아니죠. 네,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지만 박태환 선수에 대한 18개월 수영선수 자격정지 처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국제수영연맹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애초 2시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청문회는 점심도 거른 채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기형 대한수영연맹 회장은 금지 약물 투여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박 선수도 한국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지 약물 투여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결과는 당초 며칠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영연맹은 청문회가 끝나고 약 3시간 뒤에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박 선수의 징계는 그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에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박 선수가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 하나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당장 내년 4, 5월쯤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은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올림픽 전망이 밝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도 한번 영상과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국가대표 복귀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손질돼야 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금지 약물 복용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회가 규정을 고치거나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박태환을 위해 제정된 지 1년도 채 안 된 규정을 바꾼다면 특혜와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환은 경기력 유지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합니다. 금지 약물로 징계를 받은 이상 공공기관에서의 훈련은 할 수 없는 상황. 박태환은 2009년 호주 출신의 마이클 볼 코치와 인연을 맺은 이래 많은 시간 호주에서 훈련해왔지만 이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호주 수영연맹은 금지 약물 연루 선수의 자국 내 훈련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지난 1월 새로운 전운지 물색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해도 1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그 어떠한 대회도 나설 수 없어 경기력 유지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최대 문제는 바로 경기력 유지 여부입니다. 박 선수 내년이면 만 27살, 나이론 절정의 시기를 넘는데 경기력 유지가 어렵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박 선수 본인의 부활은 온 국민의 희망이란 것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전직 대법관이 이슈가 되면서 찾아봤는데요. 모두 14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말 판사정원법 개정 직전 기준으로 판사 정원이 2,800여 명쯤 됩니다. 이 중에서 되는 것이니 되기도 어렵지만 최종 판결이란 임무를 생각하면 전체 법관과 법조계가 어렵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막중한 자리죠. 네, 그런데 그 막중한 위치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더라고요. 전 대법관이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자 변호사협회가 개업 신고를 받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영상과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마친 차한성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 상고심을 독식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 변협의 취지입니다. 대법관 출신이 그야말로 30년 이상 큰 명예를 누리고 나와서 그 명예를 이용해서 다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변협 측은 차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지만 좀처럼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급기야 공개적인 성명까지 내며 충돌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차 전 대법관 측은 변협이 어떤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 신고 수리를 반려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내심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며 법률기관끼리의 기싸움으로 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줄잡아 30여 명. 퇴직 후 3년이면 100억 원대 수임료가 보장되고 변호사 선임계에 도장만 찍어도 재판에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정설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관예우 문제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바라보면서 변호사 회비를 못 낸다든지 사기 등으로 처벌받는 변호사까지 나오는 시대에 대법관 출신이 개업한다면 시장의 파장이 상당히 크겠죠. 네, 상고심을 독식한다. 3년의 수임료 100억이 보장된다. 사실이라면 꽤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변협이 이걸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이번 영상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변협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은 신청 단계에서 철회할 수 있었지만 차 전 대법관이 변협의 결정을 무시하고 앞으로 사건을 맡는다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변협은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로부터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아달라고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게 결론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전 대법관이 이런 사정 속에 개업을 강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어쩌면은 과거의 잔재가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 하나가 법조계가 아닌가 합니다. 변호사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새 시스템에 맞는 새 관행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정치권을 달군 골프 논란, 좋은 컨디션 유지하려다 논란을 빚은 선수, 거기에 전직 대법관 개업 막기에 나선 변협까지 모두들 각자 의도와 다른 논란이 빚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매한 가지란 말, 이게 오늘 이슈펀치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